나이 들어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 답답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민간요법과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했던 생활 지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화장실에서의 힘겨운 싸움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박도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변비 환자와 함께하며 민간요법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 없다고 한탄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도 놀랍도록 좋아지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비의 정체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변비란 단순히 배변 횟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시원하지 않거나 배변 시 힘을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내내 변을 보지 않아도 불편이 없다면 변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하루 이틀만 못 봐도 답답하다면 이미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비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무른 변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해지고, 이 과정에서 치질이나 항문 열상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장내 독소가 혈액을 타고 퍼지면 피로감, 피부 트러블, 심하면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도 단순히 배가 답답해서 찾아오셨다가 검사 결과 대장 용종이나 염증이 발견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넘겼으면 큰 병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자 할머니는 늘 속이 더부룩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오랜 시간을 버텨야 조금씩 배출되곤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 생기는 현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결국 치질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변비를 가볍게 여겼다가 오히려 큰 병을 키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배가 무겁고 얼굴빛이 칙칙해 보인 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변비 민간요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해답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변비는 장이 게을러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은 혼자 따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온몸의 혈액순환과 근육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목은 단순히 발끝을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펌프입니다. 발목이 굳어 있으면 종아리와 허벅지를 거쳐 올라가는 혈류가 막히고 결국 복부와 장까지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이때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고 변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민간요법은 바로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외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웁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은 뒤 발끝을 길게 늘어뜨린다고 생각하면서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발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장까지 전해지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김모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앉아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화장실에서는 늘 힘을 주셔야 했습니다. 약을 끊을 수가 없어 매일 약에 의존했는데 제가 권한 발목 돌리기를 꾸준히 하신 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각 5분씩 발목을 돌리며 호흡을 깊게 하셨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리 붓기가 줄고 아침마다 화장실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목을 돌릴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숨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숨을 내쉴 때 발목을 돌리고 들이쉴 때 멈추어 줍니다. 이 리듬이 장의 리듬과 연결됩니다. 또 너무 무리해서 발목을 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뻐근하다 정도의 느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밤에 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발끝을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온몸이 이완되면서 장도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 발목을 돌리고 자면 다음날 아침 화장실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다가 다리가 무겁고 배가 더부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발목 돌리기 5분만 해보십시오. 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장이 움직이며 답답함이 조금씩 풀릴 겁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변비 해결의 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서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은 종아리가 담당합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치거나 차갑게 굳어 있으면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배와 장까지 혈액이 부족해지고 장의 연동 운동은 더욱 느려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밤마다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권하는 민간요법은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까지 따뜻한 기운을 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나 바닥에 앉아 종아리를 편안히 노출시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잠시 덮어 혈관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이용해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때 힘은 너무 세지 말고 살짝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쪽 다리를 2분에서 3분 정도 마사지한 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좀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안쪽, 특히 정강이뼈 안쪽과 바깥쪽 라인을 따라 꾹꾹 눌러줍니다. 이곳은 장과 직접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로 적당한 압력을 주면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누르는 동안 배가 꾸르륵 소리를 내거나 가스가 이동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이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이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서서 장사하셔서 다리 부종이 심했고 밤이면 종아리가 항상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늘 힘을 주셔야 했고 배는 늘 더부룩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기 전 10분 종아리를 위로 쓸어 올리고 엄지로 눌러주기를 한 달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리 붓기가 빠지고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점점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종아리를 풀었을 뿐인데 배가 편해지고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피해야 합니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 30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하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맥류나 혈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볍게 쓰다듬는 수준까지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종아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종아리 마사지가 바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가벼워지면 장도 가벼워집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끝을 풀어주면 뱃속까지 풀리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종아리 마사지를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고 밤 동안 장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아침 화장실 가는 길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요법은 손지압입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손바닥에는 장과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특히 손바닥 가운데와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살집 부분에는 대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혈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장이 깨어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이 내려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활짝 펴고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꾹 눌러줍니다. 숨을 내쉴 때 힘을 주고 들이쉴 때는 살짝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눌린 자리에서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때 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살집 부분, 흔히 합곡혈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눌렀을 때, 아,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누른 것입니다. 이곳 역시 대장과 연결되어 있어 자극을 주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이 지압을 하면 배가 꾸르륵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할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박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약에 의존하시던 분인데 제가 손지압을 알려드린 뒤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식사 후마다 양손을 2분씩 꾹꾹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심 식사 후마다 자연스러운 배변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약 없이도 화장실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바닥만 눌렀을 뿐인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손지압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오랫동안 세게 누르면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손바닥에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당 부위를 피해서 눌러야 합니다. 셋째, 혈압이 너무 높은 분들은 강한 압력을 피하고 부드럽게 자극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을 먹고 나서도 배가 여전히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신호가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손바닥 가운데와 합곡혈을 꾹꾹 눌러 보십시오. 장 안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느껴지고 답답했던 속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손바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습관이 되면 장도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극이 쌓여 굳어있던 장이 스스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요법은 바로 귀 비비기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를 작은 인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혈자리가 귀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를 자극하면 뇌와 신경계가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장의 움직임까지 활발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으로 귀를 감싸듯 잡습니다. 먼저 귀의 윗부분을 위로 부드럽게 당겼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 귀의 옆부분을 양옆으로 벌리듯이 잡아당겼다가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귓볼을 아래로 살짝 잡아당긴 뒤 부드럽게 비빕니다. 이 동작을 위, 옆, 아래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그 후에는 귀 전체를 양손으로 문지르듯 비벼줍니다. 손바닥 열이 귀에 전해지면 얼굴이 따뜻해지고 곧 뱃속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특히 효과가 큽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이 귀 자극을 받으면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귀를 비빈 후 바로 화장실에 가면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김모 어르신은 늘 아침에 신호가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물도 마셔보고 약도 써봤지만 소용없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귀 비비기를 알려드린 후 매일 아침 5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처음으로 아침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간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약도 필요 없어지고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비비기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손이 차갑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귀를 비비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 효과가 줄어듭니다. 둘째,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귀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압력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귓속을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귀 비비기는 어디까지나 겉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배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졌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귀만 5분 비벼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방법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장은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동작이 쌓여 수십 년 묵은 변비도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요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찬 음료는 장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차갑게 굳어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이 따뜻한 자극을 받으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이 장을 적셔주면서 변이 내려올 길을 열어줍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두세 번, 식사 전에도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 장이 더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박모 어르신은 아침 물 한 잔 습관만 들였는데도 몇십 년 묵은 변비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그분은 그저 물을 바꿔 마셨을 뿐인데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배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는 거창한 방법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민간요법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요법은 고구마와 해조류 섭취입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생활 습관을 지켜도 먹는 음식이 장을 막아버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먼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 사실 이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 섬유질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면서 물을 머금고 팽창합니다. 그 결과 변의 부피가 늘어나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고구마는 장을 안에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로 작은 고구마 한 개를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따뜻하게 쪄서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또는 간식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면 군것질도 줄이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에 작은 고구마 한 개, 큰 고구마라면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파래 같은 해조류는 바다에서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 젤리처럼 변하면서 변이장을 지나갈 때 미끄럽게 도와줍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는 성분도 들어있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탁에 김 한 장만 올려도 장이 달라진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매 끼니마다 미역국을 한 그릇씩 드시거나 반찬으로 김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섬유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국을 즐겨 드시니 미역국이나 다시마국을 생활화하면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모 할머니는 평생 고기 위주의 식사만 하셨습니다. 늘 변이 딱딱하고 화장실에 가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구마와 미역국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고구마 작은 것 한 개, 점심이나 저녁에는 미역국을 챙기셨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얼굴빛이 훨씬 환해지고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신호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신 것이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물이 있어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장에서 굳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밥상에 작은 고구마 하나, 미역국 한 그릇만 더해도 장은 달라집니다. 생활 속에서 음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간단하고 중요한 변비 해결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변 자세입니다. 현대의 변기는 의자처럼 생겼습니다. 앉으면 무릎이 직각이 되고 허리와 직장은 살짝 꺾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각도입니다. 직장과 항문이 꺾이면 변이 내려올 길이 좁아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옛날 푸세식 화장실처럼 쪼그려 앉으면 직장과 항문이 일직선으로 펴집니다. 이때는 변이 저절로 밀려 내려오는 구조가 됩니다. 즉, 변비의 해법 중 하나는 약도, 음식도 아닌 단순한 자세 교정인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작은 발 받침대를 두십시오. 높이는 20cm에서 3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발을 받침대 위에 올리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직장과 항문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고 변이 내려오는 길이 열립니다. 이 자세를 처음 해보시면 이렇게 쉽게 나오네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받침대가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작은 의자나 세숫대야도 좋습니다. 공공 화장실이라면 발끝만 살짝 들어 올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엉덩이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이모 할머니는 수십 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늘 화장실에서 20분 넘게 앉아 계셔야 했습니다. 약과 관장에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장은 더 게을러졌습니다. 제가 자세 교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받침대를 두고 무릎을 올려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뒤 화장실에서 힘을 거의 주지 않아도 시원하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약도 끊을 수 있었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변 자세 교정에는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 있지 말 것입니다. 변이 안 나온다고 억지로 버티면 혈관이 눌려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왔을 때 들어가서 5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변은 다시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리듬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릎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가 필요합니다. 둘째, 척추나 무릎 질환이 있는 분은 갑작스럽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고 발받침대를 이용한 완만한 교정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와 노약자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며 10분, 20분씩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습관이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고 집중된 시간, 올바른 자세, 이것이 답입니다. 실제로 자세 교정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힘이 덜 들어간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약을 끊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단순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받침대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화장실에서의 시간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비로 힘들었던 일상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간요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극성 변비약의 장기 복용입니다.
둘코락스 같은 자극성 하재는 장 점막을 강제로 자극해 단기간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오래 복용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고 약 없이는 배변을 못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둘째, 잦은 관장입니다. 관장은 빠른 효과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복하면 괄약근 기능이 약해지고 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변, 장 천공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장이 움직일 기회를 놓칩니다. 또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휴대폰을 보며 버티는 습관은 치질과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배변은 신호가 왔을 때 짧고 집중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민간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을 수개월 실천했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갑자기 변이 가늘어지고 혈변이 보이는 경우,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단순 변비가 아닌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을 돌려 굳은 혀를 풀어주고, 종아리를 마사지해 따뜻한 기운을 올려주고, 손바닥과 귀를 자극해 장을 깨워주고,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고구마와 해조류로 장을 채우고, 화장실에서는 무릎을 올려 올바른 자세로 배변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 둘 더해가면 수십 년 묵은 변비도 의외로 쉽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극성 약이나 잦은 관장은 장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변비는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겪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볍게 바꿔줄 것입니다. 혹시 직접 해보신 민간요법이 있으신가요? 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는 큰 힘이 되고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내일은 더 가볍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